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이번 6월 달에 쳤던 고2 모의고사, 기말고사 대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서 21번 문제 밑줄 유형을 가지고서 풀이를 해드리겠는데, 이 21번 문제는 중간에 오류가 있어요. 이따 오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문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그 오류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이시 가주어, 그리고 to define가 진주어입니다. 중간에 if not impossible에서 이때 if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요. even if와 똑같아요. 그리고 to define한 진주어 부분에서 the limits라는 단어가 선행사가 되죠. 위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impose A or B에서 impose의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the limit가 선행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absolute or definite amount of wealth, 이 부분이 선행사입니다. 절대적이거나 정해진 그런 양, 부의 양이죠.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that is to say는 다시 말하면 즉 namely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between A and B 구조에서 what he wants는 what은 wan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고, 다음 줄에 what he gets에서도 역시 what은 gets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to measure, to 부정사로 출발하는 주어입니다. 이 to measure에 연결되는 동사가 다음 줄 뒤에 is입니다. is. 이 자리 앞에 콤마 있다고 be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쓰면 안 되죠. 주어 동사 수일치, 거리가 멀어질 때 동사의 수일치를 주의하세요. 그리고 다음 줄에 what he gets, 역시 what은 get의 목적어고, 옆으로 쭉 가서 what he expects to get, 이때 what도 get의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면 pointless as 다음에 to try and express인데, 이때 and는 to로 바꿨으면 돼요. try to 부정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to measure과 to try는 병렬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fraction이 분수라는 의미인데 선행사고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면 things가 선행사고 위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이시 가주어, occur는 자동사, to ask for가 진주어인데 이 위치는 ask for의 목적어 역할합니다. 그 things가 선행사인데 이 문장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전혀 어색함이 없는데 해석상의 오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줄에 whilst는 whereas, while, 뭐뭐인 반면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another이 단독적으로 대명사로서 지금 선행사 역할하고 있죠. 콤마 다음에 who may have 100 times as much fills, another의 동사 fills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the one thing he wants에서 the one thing,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되겠죠. 선행사가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줄 부분 every man has a horizon of his own,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이 밑줄이지만 이 부분을 비워서 빈칸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정답이 5번이거든. 정답이 5번인데 이 5번을 가지고도 빈칸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문장을 영작해서 빈칸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he will expect as much as he thinks, things가 타동사고 접속사 대서는 생략되었고, 그 다음에 it이 가주어고 for him이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도 빈칸이나 서술형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문장도 it is difficult, 이 문장도 서술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술형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렸고 문법도 설명을 다 했고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줄에 보면 어렵다 이런 말 나왔죠.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이 다음 줄에 보면 reason은 이성이 우리 인간이 하는 이성 있죠? 이성이 wealth가 되겠죠. 부에 대한 그 욕망에 부여해야 하는 그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이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 이성이 부에 대한 욕망에 부여해야 되는 한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부에 대한 욕망이 다 달라요. 가지면 가질수록 부가 축적되고 부가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갈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부에서 멈춰서 그거면 만족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사람마다 부에 대한 가치 기준은 다 다르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부에 대한 욕망은 사람마다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나와요. 그 다음 내용에서 for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there is no absolute or definite amount of wealth which will satisfy a man이죠. 한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이거나 정해진 부의 절대적이거나 정해진 그 양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딱 이만큼만 되면 된다. 이런 기준 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면 부에 대한 그 양은 항상 사람마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이다. 아시겠어요? 그 첫 번째 맨 위에 밑줄 꺼내다 보면 Every man has horizon of his own.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의 지평선을 각각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이라는 말로 통하죠. 그죠? 그 이 relative라는 단어를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잘 기억해야 돼. 빈칸으로 내릴 수도 있고. 다음, 다시 말하면 that is to say, just so much as will maintain the proportion between what he wants and what he gets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하고 그가 얻는 것, 이 사이에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딱 그 정도만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자기가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또는 사업을 해서 얻는 거하고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 살아가면서.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는 것 사이에 그 비율을 유지하는 거. 난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딱 그 정도만큼이다. 사람마다 다 상대적으로 딱딱 그 정도만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for to measure a man's happiness입니다. Only by what he wants and not also by what he expects to get인데, 자, 오로지 그가 얻는 것에 의해서만 그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뭐가 아니라 그가 얻기를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딱 그가 얻는 것에 의해서만 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얻는 기대만큼 얻었을 때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어. 그런데 자기가 얻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50만 원 한 달 벌면 된다. 만족한다. 근데 그게 자기가 만족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 이게 만족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게 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As to try and express a fraction which shall have a numerator but no denominator입니다. 분자, 분모란 뜻인데 분모는 없어. 근데 분자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수. 말이 안 되지. 분모가 없는데 분자가 될 수 있는, 분자를 가질 수 있는 분수야. 여러분이 상상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무 의미 없죠.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가 얻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딱 오로지 그가 얻는 것에 의해서 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그런 것만큼 무의미하다. 분모가 없는 분자만 갖고 있는 분수만큼, 분수를 표현하는 것만큼 무의미하다. 그런 말이에요. A man never feels.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류가 나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이게 답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답지를 읽어줍니다. 한 사람은, 답지에 있는 그대로예요. 한 사람은 그가 요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해석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한 사람은 그가 요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요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얻는 게 없으니까 상실감 느끼지 않지.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사람은 결코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 요청하는 것이 결코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 그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낀다. 이상하죠, 해석이. 그래서 이걸 바꿨습니다. 내 생각으로. 만약에 답지대로 해석을 정확히 영작을 해보면, 자, 위에 보세요. 사람은 결코 어떤 것들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 그가 요청하기를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요청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한테 오는 것도 없어. 내가 얻는 것도 없어. 그럼 내가 얻는 것도 없는데 내가 상실감을 느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또 내가 요청하고 싶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훨씬 나을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문장 구조를 썼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이게. 가끔 요새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 한 번씩 오류가 나와요.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내신을 쳐야 되거든. 그럼 학교에서도 풀이해 줄 거고, 그걸 정확히 전달해야 학생들이 공부를 할 것이고. 그렇죠? 최소한의 어떤 출제자의 어떤 기본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고 학교 선생님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게 정말 올바른 문장과 해석이 맞아떨어지는 건지 억지로 끼 맞추지 말고.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 문장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요청하기를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요청하기를 원치 않는 것들이니까 자기는 그게 자기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상실감이 없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실감을 결코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he's just as happy without them. 그 다음 문장도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왜냐하면, 세미콜론, 왜냐하면, 그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그만큼 행복하다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하니까 상실감 안 느끼지, 뭐. 요청하기를 원치도 않았고, 또 내가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기 때문에 상실감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whilst, 반면인데, whereas나 while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nother who may have 100 times as much. 100배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재산이 1억이 있어. 근데 그 100배나 많은, 그 1억에 해당되는 거에 100배나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럼 100억을 가지고 있지. 이 사람은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야. 왜? 뒤에 이유가 나오지. 그가 has not got the one he wants. 그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재산에 100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국보급 되는 그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싶은데 그거를 못 가졌어. 평생에 그 그림 가지고 싶은 게 자기 소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싶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막 동원하겠지. 근데 그게 가질 수 없는 국보라면 비참함을 느끼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에 대한 만족, 욕망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인팩트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지금 5번에 보면 The limit of what one desire to get varies by person이잖아. 그 사람이 얻기를 바라는 그런 것의 한계는 사람에서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얻기를 바라는 것의 한계는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 갑니다. 그리고 그는 will expect가 되겠죠. 기대를 할 거라고. As much as he thinks it is possible for him to get. 그가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가 생각하는 그만큼만 기대를 할 거라고. 그렇죠. 사람 나름대로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를 얻을 수 있어. 그것만 기대를 할 거라고.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안 되는가 보세요. 1번에 사람의 성공은 판단돼, 평가돼. 뭐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목표를 달성했느냐에 의해서. 그 이야기 아니죠? 두 번째,
각각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는 자신의 방법. 이 본문이 없잖아, 이거. 그죠? 세 번째, there cannot be any limits. 어떤 한계가 있을 수가 없다. 그 사람 마음에 바라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이게 관점이 틀렸지. 4번에 행복에 대한 그 사람의 기준은 be tailored to, 외우세요. be tailored to는 뭐뭐에 맞추어져 있답니다. 사회의 규범에 맞추어져 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정답은 5번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중간에 내가 말했던 그 문장 오류가 났기 때문에 학교 여고생하고도 한번 토론해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을 내려면 그거를 고쳐서 내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열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6월 고2 모의고사 기말 대비 23번 주제 지문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문법은 많지가 않아서 해석을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여러분들이 in a year, 1년 후에 1000달러를 받을 거냐? 아니면 1년 1개월 후에 1100달러를 받을 거냐? 지금부터 1년 뒤에 1000달러를 받을 거냐? 아니면 1년 1개월 후니까 2개월 더 기다렸다가 100달러 더 받아서 1100달러를 받을 거냐 이거죠. 그럼 내가 생각해도 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1100달러 받을 거라고 생각해. 내 심리적인 그런 느낌을 봤을 때. 자, 다음 문장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opt for는 선택하답니다. choose, select. 뭐 그런 단어가 되겠죠. The larger sum in 13 months입니다. 13개월 후에. 그럼 13개월 후 되면 1300달러. 한 달에 100달러니까. 13개월 후에 더 큰 금액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줄이 딱 꺼져 있습니다. Where else will you find a monthly interest rate of 10%입니다. 다른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10%의 월 이자 이율을 찾을 거냐, 얻게 될 거냐, 발견하게 될 거냐 이 말이겠죠. 그럼 기다리면 월 이율이 탁탁탁 추가돼가 나온단 말이에요. wise choice, 현명한 선택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since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interest, 그 이자는 will compensate, 보상하다, 보충하다거든요. 여러분을 generously, 넉넉하게 충분히 보상을 해줄 거라고. 이자가 뭐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줄 거냐? For any risks you face by waiting the extra few weeks입니다. 추가적인 몇 주를 기다림으로써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몇 주를 기다림으로써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줄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1000달러를 바로 받아가지고 한 달 못 기다리고 받아가지고 그걸 잘못 또 써서 손해볼 수도 있지만, 또 한 달 더 기다리는 동안에 또 내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걸 모든 걸 다 감안해가지고 추가적인 몇 주를 기다림으로써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떤 위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한테 보상을 해줄 거다. 이자가 100달러 정도면 한 몇 주도 기다려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죠? 자, 여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경우였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Would you prefer $1,000 today cash on the table인데, 테이블 위에 여러분이 오늘 테이블 위에 1000달러 현금을 선호하느냐, 테이블 위에 있는 1000달러 현금을 바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한 달 뒤에 1100달러를 가져갈 거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1000달러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갈 거냐 지금 당장, 아니면 한 달 후에 1100달러 가져올 거냐. If you think like most people, 이때 like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처럼.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즉시 1000달러를 가져갈 거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죠?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할지 모르잖아.
지금 일러 1,000달러를 챙기는 게 낫지. 한 달 되면 전쟁이 나갖고 내가 1,000달러가 휴지 조각 될 수도 있잖아. 그건 할 수 없잖아, 그죠? 이게 사람 심리거든. This is amazing. 이건 참 놀라운 거다. In both cases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죠.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두 가지 경우에 If you hold out은 견디어내다라는 뜻으로 외워두세요. For just a month longer이죠. 단지 한 달만 더 오래 기다리는 한 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견디기만 하면 여러분은 100달러를 더 받아. 둘 다 그렇잖아. 1년 플러스 1개월이니까. 그 다음 지금보다도 한 달 뒤니까. 한 달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되면 100달러 더 받는다고. 그런데 in the first case, 첫 번째 경우에 it's a simple enough. enough는 부사입니다. 형용사 뒤에서 부사가 위치해서 형용사를 꾸미죠. 충분히 간단하고 단순하다. You figure, 여러분은 판단을 한다. I've already waited 12 months. 나는 이미 12달을 기다렸어. What's one more? 한 달 더 기다린다고 뭐가 잘못되냐? Not in the second case입니다. 첫 번째 경우 그게겠죠 뭐. 한 달 더 기다리나? 두 달 더 기다리나? 100달러 더 준다는데 그거 못 기다려 이런 느낌이죠. 근데 not in the second case는 두 번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now라는 단어 다운표 해놨죠. 지금이라는 단어를 도입하는 것은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건 수능에 나왔던 문법이에요. 기억해둡니다.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우리가 inconsistent decisions입니다. 일관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야기시킬 수 있어. 지금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지금 받는 거예요. 그죠? Science calls this phenomenon hyperbolic discounting입니다. call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 문장이에요. 과학은 이러한 phenomenon 현상을 hyperbolic discounting이라고 불러.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내 형광펜에 놨죠. 이걸 서술형으로 내도 되고 둘째 줄에 the higher our emotional interest rate rises를 빈칸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문장 외워두세요. 이 마지막 문장을 빼버리고 요약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영작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빈칸 AB해서 출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했는 말을 잘 기억했다가 공부를 해. 시험 준비를 하라고. The closer, 더 비교 구문이잖아. The closer a reward is입니다. 보상이 더 가까워질수록 지금 내가 있는 이 시점과 보상이 더 가까워질수록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 나머지 더 비교 두 덩어리가 한 묶음이라고.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이유는 더 higher, 더 높이 rise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의 감정적인 이유는 더 높이 올라가. 지금 내가 그거 1,000달러 가지겠다 이거지. 그리고 the more we are willing to give up in exchange for it.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는 기꺼이 더 많은 것을 포기할 거다는 겁니다. 1,100달러 포기하잖아. 그죠? 이제 이해가죠? 보상이 더 가까워질수록이야. 아까 now라는 도입이 나오잖아. 그죠? 이게 핵심이라면 보상이 더 가까워질수록 closer. The closer, the higher, the more. 더 비교 덩어리인데 앞에 the closer a reward is 한 덩어리 하고 나머지 두 개를 한 덩어리 묶어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영작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영작하시고 비빌링 투부정사 기꺼이 뭐마다. 그럼 이거의 주제는 뭐냐? 봅시다. 1번. 1번은 the impact of A on B 밑에 정리해놨으니까 보통 주제 제목 뺄 때 이런 패턴을 많이 써. impact, influence, effect 같은 단어야. 같은 뜻이고 of A on B, A가 B에 끼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이야. 그대로 배워서 A번 해석하면 보상 적각성, 다시 말해 적극적인 보상. 적극적인 보상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적극적인 보상을 딱 하게 된다면 바로 내가 적극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가 하겠다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적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이율이 높아지니까. 다음 2번에 The role of risk perception in weighing economic benefits. 경제적인 혜택, 이익을 weigh는 비교 검토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지. 경제적인 혜택, 이익을 비교 검토하는데 위험, 위기의 인식의 역할. 그럴싸하게 참 보기로 만들었는데 땡 아닙니다. 그죠? 세 번째, drawback of short-term investment for economic stability. 경제적 안정성? 뭘 경제적 안정성이야? 안정성을 위한 단기간의 투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죠. 투자에 대한 결정, drawback.
아니죠. 단어는 잘 챙겨. 보기에 답이 아닌 보기도 나오는 중요한 단어 외워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번째, the link는 연관성이죠. 연계성, 관련성인데 between A and B, 돈 관리와 미래의 성공 사이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지금. 다섯 번째, the necessity, 필요성이거든. 밸런스는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 financial, 재정적인 보상과 감정적인 원전은 보상을 받아주는 부정대명사야. 재정적 보상과 감정적 보상을 균형을 맞추는 필요성. 참 그럴싸하게 보기를 잘 만들었는데 답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보기를 만든 분은 참 애를 쓰셨다는 게 보여요. 열심히 만드셨는데 1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주제 문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일단 내가 지적한 서술형, 빈칸, 그죠? 문장 요약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에는 6월 고2 영어 모의고사 24번 제목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문은 기말고사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부를 해두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좀 길죠. 세 줄하고 반 정도 되는데 도치예요. 주어는 두째 줄에 비동사 다음에 주어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The answer이 문장의 진짜 주어예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죠. 근데 over가 전치사고 over의 목적어가 when부터 다음 줄에 right-handed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when은 의문 부사입니다. 그리고 in development가 삽입되어 있고 it이 가주어, whether 이하가 진주어가 됩니다. whether절이 진주어가 절이고 이 whether 자리에는 that을 쓸 수가 없다는 거. 왜 whether를 쓰냐면 아이들이 왼손잡이가 될지 오른손잡이가 될지는 실제적으로 성장 발달에서 언제 결정이 되느냐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that이 아니라 whether를 쓴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비동사 다음에 of central importance 이 부분은 위에 정리해 놨습니다. 위에 문제 옆에 오른쪽에 뭐 주어 비동사 다음에 of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추상명사 돼 있어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of 이하는 형용사 구로서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of central importance가 형용사 보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시고 지금 이 형광펜치라는 부분은 서술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들어두세요. 메모해두세요. the answer부터 right-handed까지 서술형으로 영작도 가능해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다음에 넷째 줄에 보면 it이 나오고 난 뒤에 동사가 수동 형태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it은 가주어입니다. 대절이 진주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it이 나오고 동사가 수동 형태이고 대절이 나오면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다.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이 되어졌다. 대절이 오랫동안 생각이 되어졌다는 뜻이죠. 그 다음 could be pp,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인 수동 형태고 BPP 사이에 reliably가 부사가 들어가서 PP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시기에 요 in elementary school 이걸 when이 받아주죠. 그래서 when은 in 위치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초등학교 그 시기에라는 뜻으로서 when이 들어갑니다. when, when 특정한 기간이거든. 초등학교 시기에. 특정한 기간이나 고유명사나 특별한 명사의 내용이 나올 때는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쓴다는 거. 뭐 계속적 용법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콤마를 찍고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를 쓰는지를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however 거기는 그러나로 역접을 나타내는 의미지만 이게 문장 위치자로 좋아요. however 기억하시고 in fact 그 다음에 show 다음에 infact 옆에 쭉 가면 show 타동사 대시 접속사가 되고 대체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은 뒤에 using ultrasound images 나옵니다. 이때 using 앞에 보면 바로 위에 줄에 보면
the hand and arm movement부터 쭉 가서 다음 줄에 are recorded까지가 주어 동사 구조죠. 그리고 ing가 나왔어요. 현재 분사입니다.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기록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도 ing로 출발했는데 쭉 가니까 뭐가 보여요? 콤마가 보이죠. 이때 현재 분사입니다.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서 그 다음 이 다음에 동사가 수동태죠. 그리고 뒤에 대절 나오니까 가조, 진조, 대선 접속사. 그리고 그 다음에 in this study부터 쭉 다음 줄 left까지 요 문장이 문장 위치로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were evaluated B 플러스 PP인데 여기서 주어가 ultrasound images가 되거든. 그래서 was가 아니고 were이 됩니다. B 플러스 PP.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서술형을 잘 챙기고 문장 위치 잘 보세요. 자, 이제 해석을 들어갑니다. 그 첫 문장에서 두 번째 줄에 주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고 위에 첫 줄 보호 부분을 해석을 할게요. 자, in development 성장 발달해서 아이가 왼손잡이가 될지 또는 오른손잡이가 될지가 언제 실제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의 정답은 핸디드니스 잘 서는 쪽 손의 그 발달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해석입니다. 내 해석을 들은 학생은 영상을 듣고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들어놨다가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 나중에 서술형 문법을 대비할 수 있거든. 여러분 스스로 해석이 안 되면 내신 준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절대 못 받는다고. 아시겠죠?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언제야, 언제 결정되느냐. 자, 두 번째 문장, 넷째 줄이죠. 오랫동안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 잘 서는 쪽 손이 초등학교 시기에 확실하게, 오로지 확실히 결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이들이 글 쓰는 걸 배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글 쓰는 걸 배우는 그 초등학교 시기에 잘 쓰는 쪽 손이 오로지 확실히 결정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이 되어졌다죠. 그럼 오랫동안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지금도 그렇다는 말을 반박하는 느낌이 깔려 있어. 지금은 안 그래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however는 나오잖아. 이러한 추정, 가정은 부정확하답니다. incorrect, 부정확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죠. 과학적 연구죠. 과학적 연구는 보여줘, 대처를. 왼손을 잘 쓰는 것이 이제 established, 확립이 돼. 많은 아이들에게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이전에 많은 아이들에게서 확립이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however 들어가는 게 맞죠? 흥미롭게도 even before birth in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출생 이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출생 이전에.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결정이 된다. 어느 정도는. 그런 이야기가 깔려있죠. 재밌는 내용. 그 다음에 내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순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 과학적 연구들이 나왔지. 그런 연구들에서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내려가면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글의 순서랑 문장 위치를 맞출 수 있고, 잘못해가지고 문장을 단독적으로 보면은 앞에 문장 해석해놓고 다음 문장 내려가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독해가 절대 늘잖아요. 문장과 문장의 의미의 연결성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어가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 연구에서 unborn children은 태어나기 전 아이니까 태아죠. fetus입니다. fetus.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아의 그런 손이나 그 손이나 팔의 움직임, 이것이 기록이 돼. 뭘 사용해서?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해서 기록이 된다고.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의사들이. 물론 전문이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잖아. 일반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잘 모르는데. 자, 이런 기법이잖아. 초음파 이미지 나왔죠. 그럼 이런 기법을 사용하여서 보여줬답니다. 대절이죠. 오른손에 대한 움직임에 명확한 선호가 존재한다는 게 보여줬어. As early as 10 weeks after fertilization이죠.
수정이죠. 수정 후에 10주만큼 일찍 오른손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존재한다는 것이 보여졌다는 이야기야. 야, 대단한 발견이죠. 초음파 이미지 없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런 부분에서는 참 의학적 발달이 굉장히 우리 인간한테 소중한 정보를 주는 것 같아. 자, in this study죠. 또 동그라미 해놨죠. 이 연구에서. 이 문장 위치 좋아요. 이 연구에서, 수정 후 10주가 된 72명의 태아의 초음파 이미지들은 평가가 되었어요. were evaluated. 그리고 85%가 보여주었어. 왼쪽 손보다도 오른쪽 손에 대한 더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는 거야. 이야, 대박이죠. 여기서 85%가 보여줬다. 그 다음 문장이 이 수치는 이래 나오잖아. 그게 문장 위치 좋지. 이미 매우 가깝다는 거야. 어디에? 마지막 줄에 성인들에게서 대략 89.4%의 오른손 잡이에 매우 가까운 수치란 말이야. 그죠? 85% 정도가 오른손 잡이, 나머지 15% 정도가 왼손 잡이. 그러나 태어나서 어떤 후천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의 제목은 뭘까요? 1번. Why is handedness sway? sway는 흔들리다인데 뭐뭐 영향을 주다. 의견의 마음을 움직이다거든요. 그래서 잘 쓰는 쪽 손이 환경에 의해서 왜 영향을 받느냐? 지금 이거냐? 지금 환경 영향받다 그런 얘기 없죠? 두 번째, to be creative,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덜 지배적인 손을 더 많이 사용해라. 창의적인 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세 번째, 과학적 노력인데 지능의 뿌리를 알아내려는 과학적 노력. 지능의 뿌리 아무 상관없죠? 네 번째, 잘 쓰는 쪽 손, 즉 특별한 재능의 중요한 결정 요인. 이것도 관련 없죠? 그럼 5번이 답인데, The handedness clock입니다. 클락이 시계죠. 잘 쓰는 쪽 손의 시계, 즉 어느 시기에 잘 쓰는 쪽 손이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실제로 언제 시작되느냐. 잘 쓰는 쪽 손의 시기가 언제 실제로 시작되느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됐죠? 독해는 참 재밌었습니다. 단어 어려운 거 몇 가지 챙기고 문법 잘 설명했으니까 정리 잘해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추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만족했죠? 오늘 오후에도 열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쌤 MJ입니다. 이번에는 6월 고2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겠는데, 어법 문제라도 문법을 먼저 철저히 분석을 하고 그 다음 해석하면서 내용 정리를 들어갑니다.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서술형이나 문장 위치가 좋아요. 물론 다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첫 줄에 보면 어넘버로 보면 many 뜻이죠. 그리고 way to 부정사, 항상 way to 부정사 붙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 to overtake 할 때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 보면 including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게 형태가 ing가 붙어서 분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사형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일 때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뒤에 올 수가 있죠. using과 다음 줄에 넷째 줄에 첫 단어 drawing, 이게 and를 중심으로 병렬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문법 문제는 동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부사입니다.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accurately 맞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in order to achieve, 역시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의 뜻일 때는 쭉 가다 보면 콤마가 있습니다.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익혀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줄 뒤에 the forms or objects,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되고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냐? draw, 그림을 그리다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리고 the forms or object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죠. 복수가 됩니다. have.
주어 동사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사의 수일치 문제를 묻는 문제는 수능에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줄에 as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 말 때라는 시간 접속사와 같고요. 그리고 as부터 쭉 가서 다음 줄에 surface까지가 시간 부사절이고, 동그라미 3번이 주절의 출발인데 주절이 동사 원형으로 출발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명령문 동사 맞아요. try to 부정사 뭐 말려고 노력하다 예스다거든요. 그 다음 줄에 보면 depth 할 때 이 that은 지시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to make에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 make가 만드는 구조가 오형식이죠.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어 appear이 여기서는 이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 보어가 두 개가 병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y to부터 그 다음 줄에 dimensional까지는 서술형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영작을 확실하게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줄에 objects appear differently인데 이때 appear은 나타나다라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differently가 부사입니다. 이것도 different 쓰면 안 돼요. 다음 4번에 when viewed, when pp죠. when 다음에 pp 올 때, 자, 밑에 정리해 놨으니까 보세요. when 다음에 ing가 오면 뭐 말 때입니다. 이때 when은 시간 접속사입니다. when 주어 동사가 줄어서 분사가 됐기 때문에. when pp일 때는 이 pp에 해당되는 동사가 수동적 의미죠. 동사 될 때. 이와 비교해서 when to 부정사는 이때 when은 언제라는 뜻으로 의문 부사입니다. 언제 동사할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when 다음에 view가 타동사인데 pp예요. 이게 pp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은 없죠. 그러면 중간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예요. 이럴 때 앞에 있는 주어 object가 주어기 때문에 대명사 they로 받고 appear이 현재이기 때문에 are로 받아서 when they are viewed, they are이 생략된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줄에 문장 위치로 내가 만들어놨죠. 이거 잘 챙기세요. this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it's important to establish는 가주어 it to 부정사 진주어 구조죠. 그리고 and 다음에 to establish와 병렬 구조인 to stick with인데 병렬이 되기 때문에 to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5번 문법 문제는 대명사나 제기대명사는 분명히 수능에 출제되거든. 여기서 대명사 it은 앞에 the viewpoint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when observing, 이때 observe 관찰하다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when 다음에 현재 분사인 ing가 됩니다. 아시겠죠? 위에 when viewed와 when observing을 비교하시면 이제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뒤에 as 다음에 it도 지시대명사로서 this subject를 받아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줄에 보면 in art, 미술에서 되어라 언어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죠. perspective, 꼭 외워야 될 수능 단어죠. 원근법이죠. 미술에서는, 예술에서 원근법이죠. 일반적 글에서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원근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깊이에 대한 일루전이 원래 환상인데 착시효과, 깊이의 착시효과를 얻기 위해서 원근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답니다. 자, 뭘 포함해서? 색깔, 그리고 흑백의 그런 점진적인 톤 변화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다음 줄 뒤에 보면 원근법의 기하학적인 체계의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정확하게 그리는 걸 포함하여서 깊이에 대한 착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원근법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좀 길죠?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해서 완전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in order to achieve perspective죠. 원근법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must가 나오죠. 많은 관찰을 해봐야 돼요. 많은 관찰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관계대명사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flat space, 평면 위에서 그리는 그런 형태들이나 대상들이 실제로 in real life, 실제적인 삶에서 깊이나 차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겠죠?
실제로는 이게 깊이도 있고 3차원, 4차원 정도 있잖아요. 그죠? 다음, as you view them and place them shapes and forms on a drawing surface니까 이게 부사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평면 위에 그들의 형태나 모양이나 형태들을 배치를 할 때 try to represent 표현하려고 노력해라 이 말이죠. 뭐를? 그 깊이를 뭐 하기 위해서? 그 대상물이 또는 그 물체들이 실제적이고 3차원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깊이를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랍니다. 그렇죠? 다음, 이렇게는 정확하게 해석만 하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정리가 돼요. 대상들은 다르게 나타난다. 뭐 할 때? 다양한 위치로부터 보일 때는 대상은 다르게 나타나겠죠? 다르게 보이겠죠?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다. 뭐가? 관찰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찰점을 확립해서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대상물을 관찰할 때 여러분은 깊이와 3차원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이 대상물을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릴 때 그 대상물이 눈에 보이는 대로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은 원근법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 실제적인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괜찮은 지문이고 깔끔한 지문이 되기 때문에 뭐 내용적인 것도 여러분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변형 문제 주기 때문에 잘 풀어보시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변형 문제 찾아서 풀어봐도 됩니다. 요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석하고 철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6월 고2 모의고사 30번 낱말 문제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겠는데 문법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문법이 있으면 잠깐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가 내신에 나올 때는 주제나 제목 문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위치는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문장 위치도 잘 보시고 글의 순서는 세 단락이나 네 단락으로서 보통 내신에서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요지 또는 문장 요약, 그 다음에 서술형도 두 개를 만들어 놨으니 그것도 잘 보시고요. 여기서 서술형은 내용적으로 이 독해에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문법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술형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서술형 문장으로 잡아놨는데 low oil prices죠. 낮은 기름 가격이니까 유가죠. 낮은 유가는 좋은 것이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좋죠.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한다. Lower energy cost of production for the majority of industry입니다. 대다수의 그런 산업들에서 생산에 대한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와 물류 관리 산업 분야에서 더욱더 그렇다. 이런 내용이죠. 일단은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회사 입장이나 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으로서는 좋은 거죠. 경비가 덜 지출되기 때문에, 그죠?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도 그렇고 물류 관리 산업 분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낮은 유가는 좋다는 의미로 출발했어요. 긍정적 의미. 다음 문장에 firms, 회사들은 directly, 직접적으로 benefit from, 뭐로부터 이익을 얻다, 혜택을 받다죠. The decrease in the cost of production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입니다.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그들의 비용에 있어서 감소되는 것으로부터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거죠. 생산 비용 감소니까 회사 입장에서 어차피 혜택을 보게 돼 있죠. 그럼 1번 어휘는 틀린 거 아닙니다. 맞죠? 다음에 this가 나와요. 이 this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문장을 받아줍니다. 내용을. 그래서 문장 위치로 좋다는 거고 순서 문제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has the effect of stimulating the aggregate supply인데 stimulate는 자극하다도 있고 촉진하다도 있습니다. 해석할 때. 그래서 aggregate supply는 총 공급, 총체적인 공급이죠. 총체적인 공급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왜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일단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겠죠. 회사로서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한 자극을 제공한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제 공급량을 늘리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회사의 어떤 성장을 자극할 수 있죠. 그래서 2번도 어휘는 흐름상 맞습니다. 그리고 overstimulating 할 때 stimulating은 동명사가 되죠. 촉진하다라는 단어가 타동사입니다. 뒤에 총체적인 공급, 총공급이 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ing는 동명사가 되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자, conversely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반대로란 부사죠. 이 문장도 문장 위치가 되고 서술형이 가능합니다. 내용적으로 유가에 있어서의 급등, 뒤에 뭐뭐 때문인데 석유 생산에 있어서의 수축, 즉 감소 때문에 석유 생산을 줄이면 유가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기름량이 시중에서 돌아가는 기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에 있어서의 급등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비록 그것이 분명히 에너지 부분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준다 하더라도 좋은 소식은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가 급등의 악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술형 영작이 가능하다고 보고 문장 위치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 A look through the history of oil price fluctuation disproves this notion인데 유가의 변동, fluctuation, 변동에 대한 역사를 쭉 통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은 disprove는 반증하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반증한다는데 여기서 이러한 개념은 유가가 떨어지면 좋은 것이고 유가가 올라가면 안 좋은 것이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반증한다는 말이에요. 반증한다? 반대로 증명한다는데 뒤에 내용을 읽어보고 이 어휘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as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이것이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economic research입니다. 많은 경제적인 연구의 주제였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반증한다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일단 3번은 보류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해석을 내려가는 겁니다. Following an oil price jump of 10%. 자, 여기서 following은 분사지만 우리가 문장을 이해할 때는 after의 의미로 해석하면 좋아요. 10%의 유가의 점프라는 것은 급등이죠. 올라가는 거죠. 10%의 유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이거 후에 10% 유가 상승 후에 뭐 때문에 오일 공급에 있어서의 축소 때문에 10% 유가 상승 후에 on economy 경제는 갈로 비워놓고 일반적으로 see its output slowed by close to 1% point입니다. 경제는 그 경제의 생산량이 1% 가까이까지 둔화되는 걸 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갈로 안에는 미국 경제에서 대표되는 것으로 보통 세계 경제를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의 유가 상승이 있으면은 경제는 그 경제의 생산량이 1% 가까이에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부정적 측면이지. 그죠? 그러면 위에서 말했는 거는 이 개념을 반대로 증명한다가 아니고 이 개념을 분명히 증명해 준다, 확인시켜 준다는 말이 돼야 되잖아요. 유가 변동에 대한 역사를 쭉 검토해 보면은 유가가 올라가면 나쁜 것이고 유가가 내려가면 좋은 것이다. 이 개념을 확실히 확인해 주고 증명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그 밑에 사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10% 유가의 어떤 상승 이후에 경제가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어휘를 정답으로 고치면 위에 prove잖아. confirms. confirm은 확인하다 있지만 증명하다, 확정하다가 있어요. verify라는 단어도 확정하다입니다. verifies. proves, confirms, verifies. 다 답이 됩니다. 세 개 중에. 자, 다시 내려가서요. 거기에 for 15 trillion economy죠. 15조 달러의 경제에 대해서 엄청난 돈이죠. 그것은
150 billion이니까 1,500억 달러입니다. In potential wealth or economic growth, 잠재적인 부와 경제적인 성장이 있어서 1,500억 달러의 손실이 나는 거죠. 1%포인트 가까이 둔화된다는 건 1,500억 달러의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거. 다음 문장에 Conversely, there has never been much concern with oil price decreases following an excess in its supply입니다. 반대로 석유의 공급에 있어서의 과잉이 있고 난 후에 유가의 감소에는 결코 크게 우려된 적이 없었다. 결코 많은 우려는 없었다는 거죠. 석유 공급을 과잉하고 난 후에 유가의 감소가 이어지겠죠. 그런데 큰 우려는 없었어. 좋았다는 거지. 자, 여기서 문법전 하나 보충 설명하면 following은 현재 분사로 봐서 뒤에 목적어 on excess가 따라 나오고 앞에 있는 oil price decrease도 수식한다고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글 자체의 주제는 유가는 다양한 산업과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주제가 됩니다. 요지를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예측한다면 낮은 유가는 생산 비용을 감소시켜서 경제 성장을 도와주는 반면에 유가의 급등은 경제 생산량에 부정적 측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요지를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0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2 6월 모의고사 32번 빈칸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31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좋은 지문도 아니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래서 31번은 빼고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법을 먼저 설명드리겠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use라는 타동사 보이죠? 뒤에 유사성이라는 목적어 나옵니다.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100% 뭐뭐 하기 위하여 뜻입니다. use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to 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동사하게 하다. 이때 목적어인 people과 to embrace는 능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embrace는 accept와 같은 의미죠. 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seem은 1형식도 있지만 2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different가 형용사 보고 radically 혁신적으로는 부사가 형용사 보고 수식하죠. 그 옆에 what jobs understood에서 what 절이 주어절이니까 절이 주어일 때는 일반적으로 단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was가 되고 what 절 안에서 what은 understood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jobs가 이해한 것은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to win over the masses인데 대중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의 뜻인데 여기서 to 부정사가 나왔죠. 그리고 콤마 있습니다. 역시 이 to 부정사도 so as to입니다. win over는 밑에 있어요. 정리해놨습니다. 자기 편에 끌어들이다, 설득하다, 경쟁해서 이기다죠.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해석이 되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대로 밑에적인 뜻을 적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the traditional workplace 전통적인 직장 일터죠. 이게 선행사고 다음 줄에 new라는 타동사 있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선행사 된 것이니까 위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고 그리고 between A with B 구조인데 between A and B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중요한 문법이 하나 보이죠. need가 to be pp라는 수동형 부정사가 따라오면 이 to be pp는 동명사로 바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need 다음에 동명사면 그 동명사는 to be pp 수동적 의미다 라고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한 줄 건너뛰고 중간에 the terms we use에서 use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앞에 빠져나간 the terms입니다. 그래서 which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고요. 그 다음 줄에 understood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that은 접속사고 빈칸이 비어져 있는 부분이 주어져. 그 다음 줄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인데 easier은 형용사의 비교급으로서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리고 to understand라는 부정사가 easier를 수식하면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문은 뭐 괜찮아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괜찮은 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내신에서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첫 줄에 보시면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죠. 애플과 뭔가 이미지가 딱 매칭이 되죠. 스티브 잡스는 유사성을 이용했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유사성을 이용했답니다. 그럼 유사성이 이거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 그 새로운 기술은 뭐냐?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면 컴퓨터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나중에 스마트폰이 떠오르고 애플에 자 컴퓨터가 있기 이전에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분명히 컴퓨터가 나온 이후에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연결돼요. 대주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피지컬,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일을 했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물건을 들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예시로서 우리는 종이도 사용했고, 펜도 사용했고, 물리적인 파일 폴더 같은 거, 시험지나 뭐 서류 같은 거 끼워 넣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사용했고, and so on 등등등을 사용했답니다. The idea of working, of 다음에 working은 동명사입니다. in a virtual world입니다. 가상세계죠. 가상세계에서 일을 한다는 그 생각은 radically different, 혁신적으로 달랐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뭐와? 물리적인 직장과는, 물리적인 세계와는 달랐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완전히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생각도 했겠죠. 이 당시에는. 또는 at least 적어도 seemed radically different. 혁신적으로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르게 보이죠. 실제로 다른 거니까. What Jobs understood입니다. Jobs가 이해했던 것은 대절이었답니다. 형광펜 끊는 거는 잘 연결하세요. 같은 뉘앙스를 계속 몰고 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무실이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가상의 사무실과 비슷하다는 것을 스티브 잡스는 이해를 했어요. 아, 비슷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첫 줄에 나왔듯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점을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to win over the masses, 대중들을 이 스티브 잡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즉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잡스는 강력한 유사성을 끌어들였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일터, 그리고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생소한 그런 가상의 일터, 이 사이에 강력한 유사성을 끌어들였답니다. 그러면서 밑에 컴퓨터 이전의 일터에서는 아이디어가 종이 위에 쓰여지게 될 때 그 종이 위에 아이디어가 쓰여진 그 종이는 문서로 불려졌어. 다큐멘트 문서로 불려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문서들이 스토어는 저장하다 보관하다 보니까 저장되어질 수동이잖아. 필요가 있을 때 그것들은 폴더 안에 넣어졌습니다. 그죠? 파일 폴더 있죠. 그리고 그 폴더들은 그 위에 관리자의 책상 위에 또는 일하는 사람의 회사, 직장 일하는 사람의 책상 위에 딱 보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 세상의 어떤 장면들이야. 자, document folders and desktops입니다. 문서들, 폴더들, 데스크탑스들은 우리의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맞죠? 컴퓨터로 일하는 가상세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Because Steve Jobs understood. 스티브 잡스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대절을.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 다음 줄에 보면 그 새로운 기술을 대중들이 이해하는 걸 더 편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은
강력한 전통적인 일자리 일터와 가상의 일터에 대한 유사성을 사람들한테 설득을 정확히 시켜주면 분명히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받아들이기 쉬울 거고, 그런 말이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보기에서 내려가서 답을 찾아봅시다. 1번에 익숙한, 친숙한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답이죠. 여기 유사성이란 말과 연관되는 게, 친숙한 용어라는 것은 전통적인 그 사무실 일터에서도 문서가 나왔죠. 그 다음 폴더가 나왔죠. 책상이 나왔어요. 그 다음 가상세계에서 문서가 나왔죠. 폴더가 데스크탑스 나왔죠. 익숙한 용어들을 사용한다. 유사성을 끌어들인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2번에는 효율성에 집중한다. 효율성 관련이 없죠. 3번에 사용자 선호를 우선시한다. 관련이 없죠. 4번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관련 없죠. 5번에 언어적인 차이를 강조한다. 생뚱맞은 보기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빈칸 1번 정답.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The parallels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virtual workplace. 물리적인 일터와 가상의 일터 사이의 그 parallel, 평행선인데 유사성. 이것은 이제는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비슷하죠. 단지 새로운 기술이 돌아서 그 전통적인 일에 대한 그런 업무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 영상을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문법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제나 제목, 요지, 어법,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변형 문제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만약에 이 지문이 나오면 꼭 시험에 맞춰서 좋은 등급 받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33번에서 다시 우리가 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에는 고2 6월 모의고사 33번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설명을 먼저 간단히 해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문도 상당히 괜찮은 지문인 것 같아요. 어렵진 않은데 괜찮아요, 지문이. 자, 첫 줄에 보면 have evolved라는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에 이제 total hatchlings 해가지고 갓 부화한 거북이들라는 게 주어져. 거북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진화해왔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뭔가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인데 to crawl through toward the light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 진화했다. 유전적인 거죠. 자, 어쨌든 현재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highly는 부사로 매우, rational 수식하죠. 합리적인. 다음에 그리고 쭉 내려 다섯 번째 줄입니까? following이라는 단어 보이죠? 출발이 ing입니다. 동명사 주어죠. lead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 줄 뒤에 begin 다음에 동명사는 begin to 부정사 뜻도 똑같죠. 바꿔서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now 다음에 서술형이라고 잡아놨죠. 이 문장은 영작이 가능해야 돼요. after hatchling. hatchling이란 거는 여기서 지금 after 다음에 분사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축소되어서 분사로 바뀐 거죠. 그리고 heading도 현재 분사면 head for는 뭐뭇을 향해 가다니까 헤딩이 현재 분사로 터럴을 꾸미고, 다음 줄에 were being guided. 과거 진행 수동이죠. 가이드 되어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두 줄 건너뛰고 simple cues. 간단한 단서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문법은. 자, 문법은 나오긴 힘들겠죠. 서술형 외에는. 자, 첫 줄에 보면 첫 문장이 it seems가 중간에 들어갔죠. 원래 문장은 it seems that total hatchlings have evolved to crawl.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갓부화한 거북이들은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다음 문장에 수백만 년 동안에 이것은 앞의 내용이죠.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 진화해온 것은 was a highly rational and effective strategy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지금처럼 전기가 발달되지 않은 과거에는 밤이 되면 칠흑하지 어둡죠. 그럴 때 이제 달빛, 별빛이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이 반사되는 쪽으로 가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because the light on a dark beach represented the reflection of the moon and stars on a water's surface가 나오죠. 어두운 해변의 그 빛은 the water's surface, 수면 위에 달과 별의 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서 기어가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계속 말이 문장과 문장이 이어집니다. 의미를 계속 이어가세요.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led the baby turtles back home to the sea입니다. 이때 back은 부사예요. home도 부사고요. 그래서 빛을 따라가는 것은 아기 거북이들이 바다로 그들의 집으로 다시 이끌어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죠. 뭐였을 때? 항상 인간이 문제야. 인간이 began building beachfront homes and sparkling hotels on the other side of the beach입니다. 인간들이 그 비치의 반대편이겠죠. 우리 해변 바닷가 리조트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 해변의 반대편에 해변가 주택, 펜션 같은 거, 또는 번쩍번쩍 빛나는 호텔 같은 거, 이런 걸 짓기 시작했을 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달빛이나 별빛에 반사돼가지고 이제 수면 위에 빛이 있는 걸 거북이가 보고 가다가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반대편에. 문제가 터진 거지. 왜냐면 거북이는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 진화를 했거든. 이제 after hatching, 부화를 한 후에 그 가장 밝은 근처에 있는 빛을 향해서 가는 거북이들은 트래픽은 교통이죠. 교통 속으로 곧장 가도록 되어지고 있다는 거야. 즉 사망이지. 차량이 오는 데가 죽잖아. 그죠? 정말 파멸적이죠. Are self-destructive sea turtles. 자기 파괴적인, 즉 자멸적인 바다 거북이들이 선천적으로 비합리적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쭉 이어진 그런 유전적으로 이어져 온 그런 진화적인 발달이란 말이야. 비합리적은 아니지. 저거는 원래 조상 때 했는 그대로 이어가는 거라고. 합리적이지 나름은. yes 그렇다. 비합리적이냐 물었는데 yes 그렇다. 현대 세계에서는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합리적이었는데. 그러나 there's a deeper truth. 더 깊은 진실이 있다. 거북이들은 베이스 A, B, A를 B에 기반을 두다, 근거를 두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있죠. 아, 빛을 향해 가야 되겠다는 그들이 내리는 결정. 이것을 그들의 조상에게는 과거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던 간단한 단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실이고 거북이한테는. 그러나 요즘에는 그들의 진화된 그런 빛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 비합리적이잖아. 그죠? 왜? 위에 형광펜 있잖아요. 가장 근처에 가장 밝은 빛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 가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 그래서 현대의 불빛에 자기들이 피해를 받잖아.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 보면 1번에 serve as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reliable 신뢰할 만한 등대. 등대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for them이죠. 틀렸죠 이거? 다음에 두 번째 reinforce를 강화하다인데 그들의 밝음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을 강화한다.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왜 나옵니까? 세 번째 현대의 빛, 뭐 호텔이라든가 해변가 주택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빛 있죠. 현대의 빛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다는 거야. 그들의 진화된 그런 의사결정 메커니즘, 즉 빛을 향해 가야겠다는 것이 현대의 빛에 의해서 가려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죽음을 초래하잖아요. 그죠? 3번이 답이죠. 4번에 보면 드라이버는 몰고 가다인데 그들을 toward their home in the sea, 바다에 있는 그들의 집을 향해서 몰고 간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5번에 are not dominated by the building's light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 않다. 지배를 받고 있죠. 반대 이야기죠. 그거 다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석만 정확히 하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의미를 이어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독해는. 의미를 연결을 하면서 읽어야 되지, 의미를 연결 안 하고 읽으면 전부 따로따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체적인 의미 파악하기 힘들다고. 아시겠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에서 다시 뵐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3개를 연속적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6월 고2 모의고사 34번 마지막 빈칸 문제입니다. 3점짜리죠. 그런데 이 지문은 이번에 오답률 2위입니다. 오답률 2위.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주제, 제목, 요지.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죠. 문장 요약 가능합니다. 어법 서술형 가능하고, 문장 위치, 거리 순서 가능하고, 빈칸도 가능해요. 자, 문법부터 간단히 보면은 세 번째 줄에 be designed to 부정사 있어요. 동사하도록 고안되다, 설계되다인데 낫이 있으니까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be designed to 부정사. 그 다음 on 원소는 on its own, 스스로란 뜻입니다. 다음에 neither A nor B, 상관 접속사죠. A도 B도 아니다인데 그 neither 옆에 보면 shining이라는 단어 있죠. 현재 분사죠. 뇌에 비추고 있는 그런 빛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 다음 줄에도 touch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something을 수식합니다. 그리고 infect라는 연결사 다음에 서술형 문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 문장 위치로 좋아요. 서술형과 문장 위치 잘 챙기고 영작 가능해야 됩니다. are kept awake, 계속 깨어있다. be kept awake, during 다음에 특정한 시간 기간이 나오죠. 뇌 수술 동안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위치예요. and it and this로 바꿔 쓸 수 있고요.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동사 원형이죠.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목적보호에서는. 그리고 다음 줄 내려가면 nothing 뒤에 보이죠. nothing is in the mind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해가지고 nothing이 that이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되고요. nothing은 단수기 때문에 does가 됩니다. 그리고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도 빈칸으로도 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can be seen clearly,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 수동 형태죠. 부사가 수식합니다. 그리고 blindfold 타동사인데 are blinded pp and placed pp 병렬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빈칸 있는 부분에 보면은 이시 가주어 대절 전체가 진주어입니다. apparent 명백한 형용사 보호죠. 그리고 빈칸 뒤에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대선 주격 관계 대명사고 펑션저가 선행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잘 살펴봤고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해석을 하면서 이 점은 상당히 좋으니까 이번 기말시험 대비 지문으로서 꼭 공부를 해두세요. 철저하게 두세요. 자, 34번에 sensory organs,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은 the only, 유일한 channels of communication, 소통의 유일한 통로이다. 뇌와 외부 세계 사이에 소통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면 뇌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꾸로 말하면 감각기관이 없으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뇌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엉망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simply put, put은 말하다 의미로서 simply put, 간단히 말해서 the brain, 뇌는 뇌 스스로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이게 포인트예요. 뇌는 뇌 스스로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오로지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소통을 할 수 있고 감지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unexposed brain에서 여기서 노출된 뇌라는 거는 따로 떼어 놓아진 뇌를 말해줘. 이것은 neither A nor B, 그 뇌 위에 비추고 있는 빛을 감지하지도 못할 것이고 nor feel something touching it, 그 뇌를
터치하는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답니다. 뇌 자체만으로는. 분리된 뇌라면 뇌입니다. 노출된 뇌는 분리된 뇌. 인팩트 사실 환자들은 자주 뇌 수술 동안에 계속 깨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겠죠. 뇌 수술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합니다. 하고 수술하지. 만약에 마취 없는 상태에서 전신 마취를 해버리면 감각기관이 마비가 돼버려요. 근데 이 전신 마취를 안 하면 뭐 장기 매매자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마취한다 그런 이야기는 빠져 있는데 어쨌든 전신 마취한 상태에서 뇌 수술합니다. 뇌 수술 동안에 환자는 계속 깨어 있어. 안 깨어 있으면 뇌사 상태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속 깨어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은 외과 의사가 뇌의 특정한 영역을 분리시키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 게 제가 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이해하시고 그 정도만 여기 해석했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글의 포인트는 뇌는 감각기관이 있어야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 핵심 포인트거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뇌의 이러한 특징을 2000년이 훨씬 넘기 전에 인식을 했어요. 그가 말했을 때 뭘 말했냐면은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지나가지 않는 우리 머리나 정신 속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머리에 정신 속에는 어떠한 것도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지나간다는 거야. 그죠? 감각기관 없이는 통과하는 게 없어. 지나가는 게 없다고. 이 말 했을 때 뇌의 이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러한 개념은 컨셉션,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 수동이죠. 뭐 했을 때 지원자들이 volunteers are blindfolded and placed in the warm water of a sensory deprivation tank입니다. deprivation은 deprive, 박탈하다의 명사입니다. 박탈, 빼앗는 거죠. 그래서 sensory deprivation tank는 감각 차단 수조, 물을 담은 통이죠. 그래서 지원자들이 그 감각 차단 수조의 따뜻한 물 속에 눈이 가려진 채로 그런 따뜻한 물 속에 놓여졌을 때 이러한 개념이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따뜻한 느낌은 뭔지도 정확히 꼭 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따뜻한 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르죠. 그거는 안 보이니까. 그죠? 자, 그들은 곧 경험합니다.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환각을 경험해요. 뭐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사고 패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뭔가 논리적 일관성으로 이게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관성이 없지. 내가 판단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는 사고 패턴뿐만 아니라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환각도 막 일으키는 거야. 나름의 상상만 막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죠? 눈을 가리면. From these experiments and others입니다. 이러한 실험들과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명백하다는 거죠. 대절이. 그 다음 뒤에 빈칸 뒤에 to carry out 수행하다인데 function 기능이죠. 우리에게 personality 사람다운 인격, 사람다운 성격, 그리고 지성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감각기관이 계속해서 뇌한테 정보를 줘야 돼. 신호를 보내줘야 된다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그 지속적인 정보를 받아서 판단하고 생각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럼 1번에 보면 We need constant input from our senses.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지속적인 input, 입력 정보 입력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1번. 맞죠? 감각기관에서 계속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 정보 입력을 받지 못하면은 완전히 뭐고 일관성이 없는 사고 패턴을 또는 시각, 청각, 촉각적인 환각을 불러일으키잖아. 그죠? 자, 2번에 보면 뇌는 분명히 reality, 현실과 illusion, 환각, 환영을
구분한다. 지금 이거 아니죠? 지금 내용은. 세 번째, 우리는 감각 요소에 의존한다기보다 이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네 번째, 뇌는 선별적으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섯 번째, 각각의 감각은 다른 감각들과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도 좋은 말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은, 뇌는, 잘 들으세요. 뇌는 스스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뇌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의 지속적 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감각기관의 지속적 입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도 감각 차단 같은 실험에서 감각의 입력이 없다. 즉 눈을 가렸을 때 환각, 일관성 없는 사고 패턴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결국에는 인간의 올바른 인격, 성격과 지성을 위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감각 입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뇌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정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이걸 갖고 시험에서 꼭 이 지문이 나오면 맞춰주기 바랍니다. 그래 나도 보람이 있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힘들겠지만 열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